너무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게 되면 시간 다음 챕터를 우리가 못 하기 때문에요.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이슈들입니다. 뭐 거시경제 관점에서 보면은 이 각각의 역할들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험 요인들, 그 다음에 뭐 또 경제학이나 금융에 관심이 많은 또 학생들은 또 네, 자신의 진로를 또 설정할 수 있는 또 좋은 네,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이제 금융기관의 이제 대차대조표 밸런스 쉿을 한번 볼 텐데요. 이제 우리말로 하면 대차대조표인데요. 밸런스 쉿인데 제가 우리 교과서에는 시리뱅크 재무제표를 보여줬는데 뭐 우리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뭐 시리뱅크 알아봐야 우리가 뭐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밸런스 쉿 우리은행 밸런스 쉿 재무상태표를 2019년 거를 제가 우리은행 홈페이지에서 한번 정리해 봤는데 뭐 여러분 가보시면 정확히 일치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카테고리를 다시 만들어서 구분을 다시 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런 것들은 다 똑같고요. 제가 항목을 조금 이렇게 너무 표가 커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대차대조표는 왼쪽이 자산 항목이 들어가고요. 오른쪽이 부채가 들어갑니다. 저도 이제 회계 원리 이런 거 공부했는데 너무 옛날에 배워서 잘 몰라요. 회계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 대차대조표 보는 법도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부탁은 경작과 학생들이 회계 과목 하나 정도는 수강하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제학과 경영학에서 회계 원리 그다음에 또 경영학 과목 같은 거 하나 정도를 수강하시면 여러분 그 기업과 경제 전체 이런 것에 대한 좀 깊은 이해를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은행의 재무상태표. 그래서 왼쪽에 자산은 바로 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이제 own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liability 부채를 표시하는데 이건 이제 ow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빚진 거고요. 이건 네 거고, 이건 내 겁니다. 이건 내 거고요. 이건 네 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왼쪽에는 내 거, 오른쪽에는 네 거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우리은행의 자산 항목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캐시와 캐시 이퀴벌런트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25장에 가서 중앙은행에 대한 역할을 볼 텐데 뭐 다수의 이제 금융기관들은 자신의 자산 가운데 일부를 반드시 중앙은행에 예치를 해야 됩니다. 지준금, 지불준비금이라고 해서 지준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이제 일부가 한국은행에 있어요. 여기 이제 우리은행의 자산이지만 이 중에 일부를 이제 한국은행 그 뭐죠? 금고에 이렇게 넣어놓는 돈이 있습니다. 그걸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 지점에 가면 뒤에 커다란 또 금고가 있잖아요. 볼트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금고. 자그마한 금고를 그냥 세이프라고 부르고요. 은행이 가지고 있는 금고는 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그 금고 안에 있는 그런 돈들을 다 이제 현금이라고 캐시라고 얘기를 하고 현금성 자산은 이제 캐시 이퀴벌런트라고 해서 언제라도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동성이 굉장히 높은 유동성이 높다라는 뜻은 뭐냐면 매우 적은 비용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을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달러라든가 엔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현금성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자산 같은 것들에 상당히 많은 자산 비중을 차지합니다. 10% 가까이가 전체 자산 총계가 얼마죠? 10억 원이니까 330조, 332조가 우리은행의 2019년 자산 총계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한국의 GDP가 여러분 한 해 GDP가 2천조예요, 2천조. 한국의 GDP가 2천조인데 우리은행의 그 자산 총계가 300조입니다. 이거 슈퍼뱅크예요, 슈퍼뱅크. 정말 우리은행이랑 뭐 KB 그다음에 하나은행, 세계은행이 만약에 부실화되거나 큰 문제가 생기면 그건 이제 슈퍼 위기가 되는 것이죠. 여하튼 쓸데없는 얘기고요. 자, 전체 자산 가운데 대략 한 10% 가까이가 이제 금융자산, 뭐 다양한 뭐 파이낸셜 에셋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유가증권, 그죠? 뭐 유가증권 뭐
잘 아시는 뭐 주식 채권 이런 것들입니다. 주식 채권.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요거죠. 대출 채권. 자, 여기 이제 제가 빌린 돈도 들어가 있는데요. 그 가게나 기업에 시행하는 이제 우리가 지금 앞에서 봤던 크레딧 마켓에서 누군가의 돈을 받아서 지금 우리은행이 또 다른 차입자들한테 바로워들한테 론을 발행을 했을 거예요. 주택담보대출 여기다 들어가 있어요. 주택담보대출.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빌려간 돈들이 있겠죠. 주담보라고 하나요? 주택담보대출. 주담대라고 하죠. 주담대.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빌려간 대출, 기업 대출 여기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예, 전체 자산 총계 가운데 실제로 우리 은행이 대출해준 여러 가지 론들을 포함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금융자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비중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투자자산, 투자 부동산, 뭐 우리은행이 가지고 있는 여러 건물들, 뭐 국내, 국외에 가지고 있는 건물들이라든가 부동산들 이런 거 다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유형, 무형 자산도 저도 정확히 이 두 개가 어떻게 구분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 유형, 무형 자산,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초점을 좀 관심을 두셔야 되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현금 캐시와 그 다음에 대출 채권인데요. 이 두 가지. 그래서 일부는 캐시로 가지고 있고 자산의 일부는 은행, 시중은행이 그 다음에 일부는 이제 대출의 형태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은행 입장에서 빌려준 돈은 은행의 자산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빌린 돈 채무 쪽 부채 한번 보시죠. 부채에는 예수부채가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예수부채가 디파짓인데 바로 예금이에요. 예금. 예금자들이 우리 은행에 맡긴 돈이 이제 예수부채, 부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히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이 요급을 예금인지, 다시 말하면 언제라도 찾아갈 수 있는 돈이고 얼마만큼이 좀 1년짜리, 2년짜리 이렇게 맡겨놓은 돈인지 구분이 잘 안 돼 있어서 전체 252조 가운데 얼마만큼이 순식간에 빠져나갈 수 있는 돈이고 얼마만큼이 조금 빠져나가기 어려운 돈인지를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예금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비교적 이게 5년씩 맡겨놓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우리은행에 5년짜리 예금 전 잘 좀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단기입니다, 단기. 그러니까 단기로 빌렸다는 거예요, 우리은행이. 그 다음에 금융부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금융기관들로부터 빌린 것도 있겠죠. 차입부채. 그 다음에 이제 발행사채는 여러분 혹시 돈이 있으시면 돈 좀 모으고 뭐 용돈 받고 그럼 잘 모아서요. 뭐 소비도 좋아요. 소비로부터 효용을 얻을 수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 증권사 가서 증권 계좌를 하나 어카운트를 오픈하시고요.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한번 구입해보는 경험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발행사채는 우리은행이 금융시장에서 발행한 우리은행 채권이에요. 은행들이 실제로 채권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을 합니다. 그 채권을 가리키는 거고요. 우리은행 채권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등등 기타 부채들. 여기서 여러분 눈여겨 보셔야 되는 것은 전체 부채 가운데 부채 총계 가운데 상당히 높은 비중이 바로 예금이라는 거예요. 고객들로부터 예금을 받아서 이 중에 일부를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을 이제 대출을 하는 것이죠. 대출을 하거나 여타 뭐 금융자산을 구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눈여겨 보셔야 되는 것은 세 번째로 여기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쉐어홀더스 에쿼리라고 하는데요. 자, 자산 총계 332조와 부채 총계 310조 이 둘의 차이가 바로 쉐어홀더의 에쿼리라고 하는데요. 부채 총계와 자본을 더하면 이 둘의 합이 반드시 자산 총계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시 지우고요. 보시면 이 둘 부채 총계와 쉐어홀더의 에쿼리라고 하는 자본, 은행의 자기 자본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본 비율 이런 얘기 한번 BIS 비율, 무슨 은행 자기 자본 비율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자본이에요. 자기 자본. 이게 이제 한 22조쯤 되는데 이 둘을 합한 것이 바로 부채와 자본 총계가 되고 자산 총계와 부채와 자본 총계가 반드시 같아야겠죠. 그게 대차대조표의 중요한 성질입니다. 반드시 이제 같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